예, 제 연초에 방송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물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지속적으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도 없고 대책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값이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뭐 역대 최고니 뭐 전월, 전주, 뭐 전년도 대비 더 많이 올랐다는 이런 더 부동산의 상승 얘기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을 계속 끌고 가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역효과가 계속 현재 매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고 또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뭐 이게 전주부터 해서 뭐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대비한 비교 분석한 내용이겠죠. 보시게 되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거 전국적인 거고요. 수도권과 전국, 서울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4월에 기본적으로 0.28% 정도 올랐는데, 지금 0.36%에서 37%대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에서 거의 0.40%대까지 현재 수도권 지역이 오르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덩달아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0.28%대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0.04%가 오른 거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0.09%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오른 겁니다. 거기에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남, 이제 어떤 강남, 동남권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4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현재 동남권 지역이 올랐던 폭을 보게 되면 0.08%에서 현재 0.19%대까지 올랐고요. 재밌는 건 서울 지역도 현재 0.05%에서 0.20%가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남권, 특히 강남 4구에서 오른 폭과 서울 지역에서 오른 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강남 4구,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부터 해서 현재 우리나라 정말 집값을 이끌고 있는 선행 지표라고 할 지역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머지 현재 23개, 4개, 5개 자치구에서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 같은 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오르는 지역이 현재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싼 주택이 있는 지역들부터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이 따라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요. 그것이 다시 수도권 지역으로 번져가고, 수도권에서 다시 전국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만 계속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만 하면 되겠지만, 전방위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까지 같이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실제로 물량 공급의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와주지 않으면, 물량이 언제쯤 현재 그 지역에 몇만 가구, 몇천 가구가 언제 입주한다라는 정말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5년, 6년, 7년 후에 입주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먼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입주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계속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번 정부 초반부터 공급 대책을 아예 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5년, 6년 후,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5년, 6년 후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입주할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격 상승 여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죠. 수도권 지역에서 숨만 쉬고, 그러니까 월급을 다 모으고서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사려면 8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사이니까 작년이라는 얘기죠. 작년 사이에 1.2년이 늘어났고요. 결론적으로 2019년도에는 6.9년이었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이죠.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현재 가격을 살 수 있는 조건이 8년 정도 돈을 모았을 기준이고, 8년 후가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8년 후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가격이 더욱더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점을 잡는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의 부동산 전체적인 평균 가격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 8월 달이니까요.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 가격을 가지고 살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8년 후에도 또다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숨 안 쉬고 집을 사기 위해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쓴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또 현재 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나 몇 배 정도 되는가 봤더니 실제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연소득 대비, 이것도 현재 실제로 한 푼도 안 쓴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8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6배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도지역이 3.9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배에서 8배 정도 현재 연봉, 내가 연간 소득 대비 몇 배 정도의 현재 금액이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20% 정도, 월소득의 20% 정도가 현재 월 임대료로 나갔었는데 2019년도에 2020년도에 18.6% 좀 줄었고요. 또 나머지 지역도 좀 완만하게 좀 줄은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줄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실제적으로 본인이 낮추기 위해서 부분이 된 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제적으로 뭔가 서로 살기 위한 상생 조건으로 임대를 낮춘 경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는 현재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택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 더욱더 현재 매매 시장에 더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월세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또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그 임대료도 조금 더 하락을 한 부분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사기 위해서 숨만 쉬고 8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목표가 없었던 것들, 목표 지향점이 주택 구입으로 이제 바뀌었던 전환점이 되면서 현재 월세나 임대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현재 탈임대 시장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보유 의식, 집을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연령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82.7% 정도는 무조건 집이 있어야 된다. 내 집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세 미만도 82%, 40에서 현재 50세 정도 기준까지는 88.9%, 그 다음에 50세에서 59세는 88.5%, 거의 대부분 80에서 90%, 거의 대부분이 현재 실제적으로 집은 무조건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계산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현재 임대시장 쪽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분하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 중소민층들이 집을 사기가 더욱더 용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임대시장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내년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연도별로 주택 보유 의식 변화 말씀드린 대로 자가가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96.2%, 집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견고해진 거고요. 전체로 봤을 때도 87.7%대까지, 전세 가구에 있었던 사람이 64%대, 2014년 기준으로 그랬을 때 72%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82%까지 전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니 당연히 현재 실질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월세 같은 경우는 74.5%대까지 차지했던 비율이 현재 67.4% 정도로 현재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세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현재 노력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는 월세 사는 사람들의 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비율이 더욱더 줄었다. 그 얘기는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고요. 그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현재 반영하는 도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 보유 의식으로 해서 집을 갖고자 하는 의욕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시장이 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현재 주택 거주 기간, 내가 그 집에 어떤 형태든 간에 집을 거주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2년 이내의 가구 비율을,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사람들 비율을 봤을 때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7.5%였는데요. 이것들이 쭉 이제 거의 36, 37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 지금 현재 37.2%대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거의 2년 이내의 가구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는 계속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이 필요 주택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임대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택 공급하게 되면 내 집을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내 집 외에 남의 집에 살 수 있는 조건들까지 만들어 임차 가구까지 개선한다면은 더욱더 많은 주택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년 이내의 가구 비율은 꾸준하게 똑같은 형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겠죠. 언젠가 다시 자가 시장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 44.4%에서 41.9%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내 집을 이제 이르기 위해 한번 사보자라는 생각도 많이 했을 테니까요. 거기에 광역시 같은 경우도 34.5%에서 36.1%대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도지역은 29.4%에서 30.5%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조금 더 좀 줄어든 편이고 광역시나 도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2년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계속 이사를 해야 되는 비율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투자 상품을 봤을 때 단연컨대 부동산이죠. 29.6% 지금 현재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거의 30%대고요. 가상자산이 그 뒤로 따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해외 주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주식까지 비율도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원자재라든가 금, 달러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 상품이 뭐냐라고 통계를 봤더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현재 56.8% 돈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강남권 포함 일반 아파트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까지 포함했을 때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투자 상품,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부동산 상품은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라는 얘기고요. 강남권 재건축, 강남권 포함 일반 아파트를 따졌을 때는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됐든 간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돈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9%대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는 거의 후순위로 밀려 있었는데요. LH공사 탓이 큽니다. LH공사에서 토지로 인해서 그 부당 이득을 많이 챙긴 사람들 때문에 요즘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 오피스텔 상가 뭐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세대별로 봤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주택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봤더니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극적이었죠.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또 여러 개 살려고 그래 라는 생각을 했던 세대가 이 세대고요. 그리고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슷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지만 한 채 더 있으면 더 좋지 라는 생각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에코 세대. 실제적으로 28세부터 41살까지 이제 세대가 젊은 세대죠. 이 세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현재 이 세대들은 주택, 특히 부동산 상품에 크게 특별하게 관심이 없었던 세대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수요 계층이 달라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책 방향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죠. 조세부터 복지, 금융, 소득 정책까지 같이 있을 텐데 조세 정책, 종부세부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임대사업자라든가 기본적인 여타 세금들이 정말 종목별로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은 부동산으로 저렴한 주택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하지만 이건 저렴한 주택을 확대할 방법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금융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와 세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금리와 세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계속 같이 어울려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또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여건들,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현재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현재 내년부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가 가장 궁금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